제가 이 매크로바이오틱 영상 알려드릴 때 식물을 드실 때도 그냥 이파리만, 뿌리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뿌리부터 열매, 잎, 씨앗까지 모두 드시는 일물 전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식물이라고 해도 뿌리는 뿌리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각각 가지고 있는 기운과 효능이 다 달라요. 그리고 모든 부위를 섭취해가지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의 힘은 그 자체가 그냥 생명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채소와 과일, 나물, 수목의 생명력의 바탕이 바로 씨앗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 게 바로 씨앗입니다. 곡류에 비해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인 철분, 아연, 구리 이런 영양소가 풍부해요. 또 씨앗을 먹는다는 것은 그 과일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영양분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명력을 우리가 섭취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심오한 얘기로 영상을 시작하시나,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한창 과일 많이 드실 계절이잖아요. 과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과일 드실 때도 껍질부터 씨앗까지 골고루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껍질 드시라고 말씀드리면 어머, 농약은 어떻게 하라고 껍질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요즘은 유기농 농산물도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깨끗이 세척해서 껍질부터 씨앗까지 골고루 드시는 게 그 과일을 그리고 채소를 제대로 드시는 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잘 알고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왜? 식물 중에는 독성 물질 때문에 드시면 안 되는 씨앗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과일 씨앗은 절대 드시면 안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집중하세요. 가장 많이 드시는 과일 하게 되면 사과를 들 수가 있겠죠.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도 돕고 항산화 성분도 과육에 비해서 최대 3배 이상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 벗기고 드시면 사과 영양 다 벗기고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과 씨는 어떨까요? 대부분 사과 먹을 때 사과 씨 발라내고 드시잖아요. 씨앗은 영양이 풍부한데도 사과 씨는 발라내고 드시는 걸까요? 바로 이 씨앗에 숨겨진 독성 때문에 그래요. 식물들은 균, 바이러스, 해충 이걸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 성분들을 만들어서 씨앗에 이렇게 응축해 놓는데, 그게 우리 사람한테 해가 되는 독성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씨앗 화합물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먹게 되면 어지럼증, 구토, 가슴 두근거림 이런 중독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우리가 많이 먹는 열매 중에서 이런 씨앗 화합물이 들어있는 씨앗을 품은 열매를 공개한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씨앗의 씨앗 화합물을 주의해야 될 식품으로는 요즘 한참 여러분들 매실청이라서 매실 많이 담그셨을 텐데, 매실, 또 살구 나오는 계절이죠. 살구, 사과, 복숭아, 체리, 자두, 은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실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데 제가 매실청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질문들이 많으세요. 매실에 있는 씨를 왜 원장님은 이번 2020년 매실청에는 그 씨앗채로 담궜냐, 씨앗의 독성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예 근거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매실의 아미그달린이라는 그 매실씨에 있는 독성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씨앗채로 담으셨다면 이 아미그달린은 최대 숙성기간 90일째 된 때 가장 제일 높은 그래프 수치를 나타냈고, 90일이 지나게 되면 1년이 되잖아요. 숙성한 지 1년이 되게 되면 거의 없어졌다는 그런 그래프 제가 제시해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실 씨앗 때문에 걱정된다 그러면 매실청 담그시고 1년이 씨앗채로 담그셨다면 1년 지나서 드시면 더 된다는, 안심할 수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렸습니다. 보통 이 씨앗의 씨앗 화합물은 이 단단한 껍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둘러싼 과육을 드시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과씨 같이 작은 씨앗을 씹지 않고 삼켜도 이게 대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단 씨앗의 껍질을 부수면 독성 물질도 함께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혹 너무 익은 복숭아 중에는 왜 딱딱한 씨앗 껍질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 갖고 안에 보면 말랑말랑한 씨앗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말랑한 속 씨앗을 우리가 씹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살구씨, 어머, 원장님 살구씨가 기침에 좋다는 일 어디서 들었는데 요거 먹어도 되냐? 나 먹었다. 기침 많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안 됩니다. 왜? 약재로 사용하는 살구씨하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는 살구씨는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약재로 쓰는 살구씨는 행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없애는 데 쓰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살구씨를 약재로 쓰기 위해서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제라고 하는 독성을 없애고 약성을 높이는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댁에서 무작정 살구씨를 막 드시는 거는 아주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혹시 도인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약초? 바로 복숭아 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구씨 가루, 복숭아 씨 가루를 이렇게 마스크팩, 스크럽제로 피부 미용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뭐 그 정도야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건강 유지의 목적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드시는 은행 그 자체가 씨앗이에요. 은행이 씨앗 화합물이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씨앗 화합물을 불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잘 익혀서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에 10개 미만으로 드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든지 특히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섭취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내 신체 반응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씨앗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배, 감, 레몬, 유자 같은 이 과일 씨앗은 독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씨에서 이렇게 쓴맛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빼는 거지 특별한 독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자청, 레몬청 담그실 텐데 요거 담그실 때 실수로 씨 한두 개 들어갔다 어머 어떻게 독성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매실, 살구, 사과, 복숭아, 체리, 자두씨 요거 생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실, 매실청 그거 꼭 보세요. 영상.